안녕하십니까. 예, 문해창작으로 시창작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그 실기 방법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정의 노래, 서정시입니다. 서정시가 담겨 있는 것은 시의 분위기와 함께 시의 정서가 담겨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서정성에 옮겨서 담긴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정의 노래, 서정시는 스토리를 그려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첫째 그 시의 방에서 보면 크게 산문시와 사물시로 나눕니다. 그래서 산문시는 그 순차적인 행보에 의해서 마음을 산책하듯이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줄을 이제 써 나가다가 줄 바꾸어서 행가리하고, 그 다음에 같은 단락으로 묶어서 연을 만들어서 그 연이 한 년씩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산문시는 일이 있었던 순차적인 일로 표현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수필의 느낌도 좀 처음에는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떤 그 글을 쓰는데 초안과 밑그림 작업으로 해서 대구를 해가지고 시의 이미지를 가미시키면 또 좋은 시가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산문시로부터 누구나가 출발하세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사물시로 해가지고 사물을 발견한 다음에 그 대상을 계속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본 것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 본 것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본 것과 계절적으로 본 것을 합쳐서 어느 순간에는 쫙 글로서 풀어내시면 좋은 시가 탄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의 깊이감이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놓고 순간 포착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는 거죠. 이거다 느낌이 크면 그냥 그것으로 해서 계속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에서는 순간 포착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를 통해서 쫙 스캔을 하시면서 눈에 딱 감성적으로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물시는 하나의 그 대상 발견 후에 천착 작업을 해야 됩니다. 땅 밑으로 굴을 파듯 깊게 그 사물에 대해서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노래해 주시는 것이,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담긴다는 것은 시의 의미를 새긴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억과 추억, 회상으로 연상적 재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추억이라는 것은 마치 그 우물 속에 고여있는 여러 가지 추억을 회상할 수 있잖아요. 별도 달도 물속에 있을 수 있고, 또 물속에 사람들의 말하는 도란도란 나누는 그 말소리라든지 또 그런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추억과 함께 길어 올리듯 하고, 또 달을 보면서 또 우리가 회상을 하고 마음의 향기에 젖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제가 담겨서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로 감성적 소양을 쌓으셔야겠는데, 이때의 다양한 주제라는 것은 그 속에 아름다움 있을 수 있고, 그리움, 또 어떤 쓸쓸함, 외로움, 또 사랑, 이별, 무수한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그 내면의 그 어떤 시간을 지나서 연륜적으로 성숙함을 지나다 보면 어떤 성찰적인 안목도 생기고 해서 또 그러한 글도 써주시면 영감과 함께 울림의 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주제를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의 느낌을 세 번째는 그 시의 느낌을 이미지의 상징적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직유법과 은유법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표현하면. 그러면 여기서 직유와 은유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유라는 것은 비교한다는 거예요. 빗대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표현한다는 뜻이고 은유는 숨어있는 또 하나의 해석으로서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유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은유는 무엇은 무엇이다. 즉 말하자면 A는 B이다 하는 성립을 하게 되는데 다시 직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먼저 드리자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 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라는 걸 예시적으로 들면서 시를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정주님의 국가옆에서 있습니다. 네, 국가옆에서를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네. 국화를 내 누님 같이라고 나중에 표현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또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지난 날 내 곁에서 내 누님같이 돌아온 꽃이여 간밤에 모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화를 봄, 여름, 가을로 통해서 마치 인간의 그 성숙한 모습처럼 내 누님같이 어떤 숭고한 누나의 모습처럼 누님처럼 곁에 와 있는 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빗대어 설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뭐뭐 같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하는 것은 예시적으로 보면 달처럼 고운 그대여 꽃처럼 맑은 그대여 어린아이 심성처럼 순수한 그대여 맑고도 곱구나. 이렇게 하면 뭐뭐처럼이라는 비유가 되죠. 그 다음에 뭐뭐듯이라는 것은 박목월님의 그 나그네라는 시를 보면요. 나그네를 무엇에 비유했나 하면 구름 위에 달이 얹혀져 있어서 굉장히 유유자적 물 흐르듯이 스르륵 가는 그런 모습을 달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구름이 함께 가는 모습을 나그네에 비유했는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릭넘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직유 방법은 예시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말하고
소위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습니다. 요 관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 잔상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관념이 국화였는데 이것은 뭐로 되어 있냐면 내 누님 같이 국화를 내 누님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를 구름에 달 가듯이 하고 표현됩니다. 내 누님 같이. 그래서 국화를 원관념으로 본다면 보조관념은 내 누님 같이, 나그네를 원관념 본다면 구름에 달 가듯이를 예시적으로 비유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조관념, 보조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부연적인 생각이에요. 네, 펜이 떨어졌네요. 네, 부연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은유법에 대해서 보면 은유는 여기서 이제 은유는 이게 숨을 은자거든요. 비유한다는 거죠. 숨어서 비유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끄집어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작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내용이 뭐라 그럴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유의 방법도 무엇은 무엇이다 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A가 B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성립적인 것. 그래서 작가의 또 다른 해석, 사물의 내면적 또 다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연상적인 생각도 중요하고요. 타당성, 설득력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의외의 긴장감도 있으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어떤 테크닉적인 요소로 해서 나중에 그것이 개발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은유법에 대해서 또 하나의 그걸 보면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화는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는 내용을 가지고 국화는 여인이다. 가을은 여인이다. 가을은 남자이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 가을을 여인이라고 비유한 것은 어떤 그 고풍스러운 어떤 향기, 거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을을 여인이라고 비유한 것은 어떤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세계 아름다움,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면모라든지 그런 것을 가을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을 남자로 비유한 것은 남자의 어떤 기상적인 그 이면에 그 쓸쓸한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어깨의 어떤 고적함 이런 걸로서 가을은 남자이다라고 또 표현될 수 있죠. 지금 이제 쉬운 예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한님의 깃발을 보면 이것은 A는 B이다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데 이게 9팽줄에 나오면서 제일 첫 번째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그러면서 깃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 없는 아우성을 표현하면서 그 어떤 무언의 항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1936년 발표된 건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시의 9줄 가운데 정도 되면 맑고 고운 이념의 표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깃발에 대한 또 하나의 은유적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보통 깃발이라 그러면 어떤 그 일반적인 상념이 어떤 표식, 그 다음에 어떤 정상의 표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위치의 표식. 그러니까 표식이라든지 정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고정적인 것보다 조금 연상적이고 상상적인 그 생각에 그 사념의 물결이 좀 일어나는 일로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게 깃발을 보면서 무언의 항변이다, 또 자유다, 이렇게 또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을 통해서 연상과 상상과 창조적 재해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꾸 꼬리를 이어가면서 은유적인 것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유로 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한 년에 하나 정도의 시어가 나오면 은유적으로 나오면 참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은유로 되새김하면서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표현하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시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오면 큰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발이라는 걸 갖고 시각적인 시각의 전환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을 눈으로 표현해 보겠어요. 네, 발을 은유적으로. 네. 발은 눈이다. 보이지 않는 감은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을 내디딜 때마다 길이 하나씩 열린다. 그의 눈은 시야에 촉수의 전구가 매달린다. 새벽길이 환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임의 주체는 발이고 발이 주인공이지만 어떤 그 시의 내포성으로 주제가 담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새벽길이 환하다고 하나 넣었어요. 그것은 어떤 열림의 길, 빛의 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발은 눈이다 그러면서 은유적으로 한번 뜻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번 잠깐 쓰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의 끝구절은 엔딩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작가적인 메시지나 소감, 소신,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제가 살아있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고 동인들끼리 모여서 글 쓴 것을 서로 주고받고 교류하면서 감상을 서로 들어보고 같이 어우러져서 들어보는 것도 나의 글이 좋은 의미로 평가해서 들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글의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야 되지만 그게 제일 좋은 작품이지만 우선 나도 좋고 남도 좋으면 더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함께 좋다고 말을 하면 진짜 그거는 좋은 작품,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에는 마무리 작업, 점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이 밋밋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을 꼭 잊지 않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차시예보로 주제를 구현해야 되는데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두 번째는 시에 가지고 있는 내포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성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금 시간에 시리기방송 4가지를 사방에 나누어서 했죠. 저 시간에. 그래서 소등시에는 스토리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한문시의 순차적인 행보에 그 마음의 산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물시에는 사물을 발견한 다음에 대상을 놓고 그 하나의 대상을 놓고 꾸준하게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세월에 따라 그려내면 더 깊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주제가 중요하고, 추억과 연상으로 해상해서 새로운 재탄생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거리를 써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제가 많이 있잖아요. 주제가 있는 중에서
사랑, 이별, 그리움 해서 총 뭐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도록 또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쭉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소양을 감성적인 소양을 쌓는데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시의 느낌은 꼭 설명하듯이 하는 것이 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 직유로 표현하시든지 아니면 하나의 사물을 재해석해서 또 다른 해석으로 만들어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은유를 우리가 시에서 메타포 언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은유 이것을 잘 하시면 좋겠다. 처음은 안 되지만 처음은 뭐뭐 같다, 뭐뭐 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직유를 많이 쓰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은유적으로 숨어있는 뜻을 이게 뭔가 저게 뭔가 하고 재발견해 내시는 힘이 생기셔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끝구제는 심심하지 않게 메시지가 담기도록, 주제가 담기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발이라는 시를 쓰면서 전구가 매달린다, 그의 눈은 시야의 촉수에 전구가 매달린다,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이 주제가 발이 눈이라는 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재강조하기 위해서 새벽 길이 환하다. 그래서 그 한 줄을 한 행이자 한 연으로 잡아서 띄어서 글을 마지막에 쓰게 되면 글에 그 연에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와 시의 내포성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